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SNS에 파리에 오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치는 SNS에 파리올림픽에 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오지 마라, 오려고 했으면 다 취소하라. 이곳은 위험하며 생지옥일 뿐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 영상에 공감을 못했던 사람들마저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남자농구팀이 가장 먼저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에 거의 닿듯이 놓여진 골판 지침대. 선수들 평균 키가 2m에 달하는 농구 선수들에게 이곳은 악몽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선수들의 항의를 견디다 못한 미국은 1,500만 달러, 약 208억 원을 들여 파리 시내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선수들을 옮겼습니다. 친환경 탄소 제로를 표방하고 있는 파리올림픽에 선수들이 하나둘 보이콧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정책을 펼치는 파리올림픽은 셔틀버스마저 엉망입니다. 선수들에게 팀별로 버스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뙤약 끝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셔틀버스가 오지 않자 참다 못한 브라질 선수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갑니다. 1시간을 기다려 겨우 버스에 타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위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치안 문제 때문에 창문까지 테이프로 꽁꽁 막아놓습니다. 선수들의 금품을 노린 소매치기와 강도들이 시내 곳곳에서 버스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속은 사우나와 다름없는데요. 겨우 버스에 탄 선수들은 옷을 벗고 부채질을 하며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브라질 선수들도 짐을 쌉니다. 호주 수구 선수 틸리컨스는 자신의 SNS에 개인 비용으로 매트 리스토퍼를 주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입소 첫날 골판 지침대에서 자고 나서 위험을 직감한 그녀가 살기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수영과 탁구 대표팀 역시 결국 선수촌을 떠나 외부에 속소를 구했습니다.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줄줄이 대탈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를 본 수많은 선수들이 선수촌 탈출을 꿈꾸고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파리에서 모든 선수들이 호텔을 얻어 떠날 순 없습니다. 4년 동안 준비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선수들은 이게 진정한 차별 아니냐며 울부짖고 있는데요. 여전히 가장 큰 불만은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계란, 고기 등 단백질이 들어간 메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음식량도 적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한 끼를 해결하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물배라도 채우려 했더니 자판기 생수마저도 텅텅 비었다. 닭고기 한 조각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곳이 곧 재앙이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을 한식 도시락이 도착하는 장소인데요. 배달 차량이 선수촌 내 특정 장소에 도시락을 두고 가면 선수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를 해갈 정도입니다. 한식 도시락은 고기 반찬과 나물이 골고루 들어있고 한국에서 공수해갈 쌀, 김치, 장류로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또 바빠서 도시락을 먹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이동 중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나 찹쌀 사골죽도 정성스레 보온병에 담아 전달하고 있는데요. 밥 굽는 꼴은 못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 한 명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 예전에 본 적이 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이 기자는 6년 전 2018 평창올림픽에 취재를 했던 기자였는데요. 당시에도 한국에 대한 좋은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파리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보니 평창올림픽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창 선수촌 식당에서 그녀는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먹은 기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평창올림픽 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창 선수촌 식당은 그야말로 미식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죠. 하루 7,00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식당에서는 아침부터 야식까지 24시간 문을 열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차에 적응 못한 선수들이 혹시 밤에 자다가라도 배가 고플까봐 문을 닫지 못한 것입니다. 기자는 아직도 평창 음식이 기억난다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다고 추억했습니다. 그녀가 뷔페식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고 있으면 바쁘게 일하던 중에도 한국인들은 그녀에게 동그랑땡도 먹어봐라, 잡채도 먹어봐라 권해주었고 먹는 음식마다 모두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주방에서는 하루 20분 이상 식재료를 들여와 1,00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곳에는 180여 명의 요리사, 40명의 제과제 빵사, 15명의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하며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6개의 테마로 구성된 푸드스테이션에 전 세계 선수들은 맛없는 게 하나도 없다며 열광했는데요.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등의 서양 음식부터 아시아 음식, 할랄 음식, 알레르기와 글루텐에 대응하는 특별 식단, 그리고 대망의 한식 코너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현장에서 구운 신선한 빵을 제공해 빵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 계절 과일도 풍성했는데 특히 한국 딸기를 맛본 많은 외국 선수들은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두 종류로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준비된 이 식당은 모든 선수가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러한 노력에 선수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한 체조 선수들과 경량급 선수들조차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 관리가 어렵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도그라과시 바비큐존에서는 무제한으로 고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식 코너의 인기였습니다. 잔치국수, 잡채, 김밥 등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외국 선수들이 열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양념치킨은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치킨의 인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IOC는 선수들 모두가 만족해 식사 관련 불만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유일한 올림픽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선수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오면 푸짐하게 대접하는 게 한국인의 정이라지만 이렇게 많이 퍼주다가는 비용 감당이 안 될 거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짐한 대접은 오히려 한국 음식을 제대로 홍보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기도 했죠. 수만 명의 선수단과 스태프들이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다고 올린 SNS는 광고 아닌 광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선수, 기자, 관계자 할 것 없이 모두 근처 치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치킨을 먹었는지 선수촌 주변 치킨집들은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은 경기 외적으로도 선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흑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창올림픽은 선정 당시 3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당했지만 700억 원에 가까운 흑자로 바꾼 올림픽입니다. 이에 캐나다 최대 일간지인 토론토 스타는 평창올림픽의 문제를 꼽자면 흠잡을 데 없는 것이 흠이라며 극찬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준 많은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었죠. 도쿄, 베이징, 파리까지 줄줄이 폭망한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올림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 공개된 비극적인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인물의 안타까운 주거지가 공개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인데요. 비가 줄줄 새는 벽과 천장, 비를 막기 위해 스티로폼으로 막아보지만 점점 더 처참한 형편이 되어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 같은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그 모두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란 사실인데요. 1950년 당시 20대 청춘의 나이였던 이들은 뜻하지 않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오로지 조국의 자유만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모습은 변화하였지만 이들은 폐허가 된 한국을 구한 대가조차 없이 폐허와 같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이들의 동반자 또한 고령의 나이로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어려워 이 또한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당시 너무도 많은 걸 잃었어 친구도 가족도. 가장 마음 아픈 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총을 겨눴다는 거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갔고 이들은 그저 죽기 전 조금이라도 내 가족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영원이 한 국내 기업에게 전해진 것인데요. 인프레시 이곳은 참전용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참전용사에게 시급히 필요한 화장실 개선, 주거 개선, 가전제품 지원 등 모든 걸 지원하고 나섰으며 여전히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은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태국 참전용사를 위해 곧바로 태국으로 달려가 그들을 도왔고 이외에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그곳이 어디든 참전용사 지원을 위해서라면 찾아가 의료 지원, 물품, 그리고 후손들의 장학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웰시는 이 기업을 통해 한국이란 국가에 감동하며 급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 기업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저 참전국에 대한 감사함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는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특별한 상품을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착용 가능하니 굿즈들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그 명단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의 마음이 쌓여 도움이 필요할 참전용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인프레쉬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평소 참전용사분들을 돕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